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벌어졌던 3라운드 2경기,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이었는데요. 그야말로 7시간 이상 진행되는 혈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집 승부도 나왔고요. 굉장한 혈투 끝에 결국 물가정보가 승리를 거두면서 물가정보 팀은 순항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화성시 코리오 팀은 조금 죄송합니다. 정관장 황진단 팀은 네. 약간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 시즌 특히 좀 반집 승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KB 해설자들의 비명 소리가 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일단 확실히 저는 좀 주름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그만큼 선수들이 열전을 펼치고 있고 바둑 팬분들께 아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계속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 뭐 이런 류의 어떤 그 주름이라면 저는 환영합니다. 네, 자 3라운드 세 번째 경기에서는 화성시 코리오 그리고 킥스가 만났습니다. 과연 오더는 어떻게 짜였을까요? 순위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순위에 있어서는 화성시 코리오가 2승을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 있고요. 킥스는 성적이 기대했던 것만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화성시 코리오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최강 주장 박정환 선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주 효율적인 승리를 따내고 있고요. 킥스 팀은 제가 개인적으로 꼽은 최강 팀이었는데 현재까지는 2패로 좀 부진함에 빠져 있지만 노련한 선수들이 많은 킥스 팀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된다면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국에서는 양팀 이지명 간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윤준상, 원성진. 만만치 않은 대결인데요. 네, 두 노련한 파이터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고요. 두 선수는 또 절친입니다. 절친에다가 굉장히 많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바둑에 대해서는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선수들입니다. 이국에서는 킥스의 일지명 김지석 선수가 배치가 됐는데요. 홍기표 선수가 저격을 하러 나섰습니다. 네, 89년생 동갑내기끼리의 대결입니다. 그렇다면 3국에서는 어떨까요? 자, 강승민 선수와 박정환 선수. 이 대결도 눈길이 갑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커리어나 상대 전적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앞서 있고요. 재밌는 점은 이 대결도 절친 대결이거든요. 1국의 절친 대결, 2국의 동갑내기 대결, 3국의 절친 대결. 굉장히 인연 있는 대결들이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인연은 어떨까요? 두 선수는 이제 최재형 선수가 입단을 했을 때 그 도장 지도사범이 백홍석 선수였거든요. 사제 대결입니다. 마지막 5국도 기대가 됩니다. 자, 정서준 선수와 송지훈 선수. 두 선수는 어떤 인연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별다른 인연은 없고요. 두 선수는 그것보다는 이제 기풍에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 네. 이 냉정한 정서준 선수, 아주 계산적이고 단단한 바둑을 두고요. 열정적인 전투형의 송지훈 선수, 이 아주 대조적인 선수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양팀 오더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본다면 킥스가 오더를 잘 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백홍석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이 단 한 판의 대결은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준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도 2015년 이후에는 4번의 만남밖에 없기 때문에 저 대결의 대부분 또 10년 전 기록이 많기 때문에 네. 두 파이터는 항상 또 기세를 타면 또 언제든지 누구든 쓰러뜨릴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오늘의 컨디션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오더가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짜였습니다. 자, 바로 어제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농심 신라면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국가대표팀으로 출전을 했던 박정환, 김지석, 원성진 선수가 있었는데요. 양팀 감독이 모두 오더에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지석 선수의 컨디션이 좀 염려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어제 대국을 치르고 나서 어제 밤 비행기로 한국에 귀국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선수들이 뭐 컨디션 관리를 뭐 스스로 하면서 일단 팀을 위해서 자원 등판했기 때문에 그 열정이 과연 팀의 승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양팀이 오늘 대결에 얼마나 전력 투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화성시 코리오 그리고 킥스가 만났습니다. 3라운드 3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 3라운드 3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양팀 감독이 오늘 경기에 거는 기대가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을 모두 오더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1국에서는 윤준상, 원성진, 베테랑 선수들이 만나게 됐는데요. 네.
파이터의 만남. 정말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두 선수들이고요. 윤준상 선수는 특히나 굉장히 적극적인 바둑으로 유명합니다. 윤준상 선수가 월등하게 시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최근 농심배를 대비해서 원성진 선수가 1시간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2시간에서는 조금 여유를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국 장고대국입니다. 오늘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지석 선수가 그 중국을 오가며 약간 착각을 했다고 해요. 그 대국 시작 시간을 착각을 해서 5시에 시작인데 5시 30분 시작으로 잘못 알고 14분을 늦어서 이 늦은 시간의 2배 28분을 공제하고 대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자, 1부는 박정환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선수가 또 한 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박정환 선수 이번 시즌 역시 2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리그 통산 성적 정말 눈에 띕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입단을 했을 때 이미 바둑리그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년 멤버가 아님에도 리그 통산 성적의 그 다승 순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박정환 선수이고요. 최근 몇 년간의 그 기세대로 가면 1위 탈환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네, 현재 10월 랭킹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를 저격하기 위해 강승민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 2라운드에서 또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네, 조한승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 강승민 선수를 보면 동 랭킹 때 다른 선수들보다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이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좀 초일류를 저격하는 데는 그 팀에서 믿음직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오더에 대해서는 킥스팀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여태까지 5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전의 대결에서는 아직까지 강승민 선수가 한 번도 판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2012년에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1월의 마지막 만남까지 꾸준하게 두 선수는 만났었는데요. 강승민 선수가 5번을 만나서 모두 패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자를 상대로 한 방 있는 강승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킥스팀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계대회 그 큰 무대에서 뭐 중국의 터자씨라던가 탕웨이싱 이런 강자들을 상대로 이겨본 경험 있는 선수가 바로 강승민 선수거든요. 확실히 강승민 선수는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기질과 기풍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강승민 선수의 각오, 자, 심혈, 이 강인한 두 글자를 새겨줬습니다. 네, 심혈을 기울여서 두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박정환 선수는 승리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굉장히 존댓말을 쓰면서 네, 어차피 이기는 건 제가. 박정환 선수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빈말 같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바둑리그에서 성적을 보면 저 문구는 오히려 겸손해 보일 지경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 2019년 벌써 50승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54승 21패. 무려 7할이 넘는 성적이에요. 네, 박정환 선수는 뭐 통산 성적도 7할이 훌쩍 넘으니까요. 어떤 꾸준한 면에서는 확실히 일가견인 선수입니다. 자, 강승민 선수는 10월 랭킹 3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또 박정환 선수는 신진서 선수와 함께 또 1, 2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는 21일에 또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용성전 결승 2국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랭킹 1, 2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최근에 선수들이 시합이 좀 있었습니다. 몽백카페도 있었고, 그리고 뭐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상관이 없지만 농심배에서도 몇 차례 대결이 있었고, 또 중국 갑조리그에서 박정환 선수가 미이팅 선수에게 2번 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랭킹에 큰 변동이 좀 생길 예정인데 뭐 그런 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점점 한국 랭킹 1, 2위 싸움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그 용성전 결승이 한국 랭킹 1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일국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많은 바둑 팬들이 입장에서는 좀 최종국까지 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살짝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결승에서 번기 승부로 만났을 때 항상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그중에는 완봉승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최종국을 간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 두 선수가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든 간에 마지막 이 끝장 승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저렇게 끊어간 것이 최근 몇 년간 유행하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저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이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렇게 붙이고 끊었을 때에는 여기를 백이 뚫는 것과 이렇게 축을 모는 것을 맛보기로 합니다. 만약에 흙이 여기를 단수치면 그때는 백이 그냥 단수치고 흙이 따낼 때 귀를 단수쳐서 흙 한 점을 제압하면 백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강승민 선수도 이쪽을 잇고 한 점을 포기한 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석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냥 만만치 않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굳이 이제 인공지능의 승률 그래프를 단 1, 2%라도 들여다본다면 이게 뭐 인간에게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만 1, 2%라도 들여다본다면 백쪽이 조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배석 상황에서는요. 네. 두 선수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강승민 선수는 이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네. 1, 2%라면 사실상의 뭐 깊은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승민 선수의 평소 스타일은 어떨까요? 좀 잘 버틴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저는 그 어지러운 수익기에서 강승민 선수가 분명히 이제 착점하는 손길은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웃할 때 9.7초쯤에 아슬아슬하게 착점을 하는데 그런 수들이 상대로 하여금 좀 껄끄럽게 만드는 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강승민 선수의 착수하는 손길을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바둑리그에서만 강승민 선수와 제가 이제 선수 시절에 2번을 싸웠던 것 같은데요. 상대하는 입장도 조마조마했어요. 걱정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사실 9.7초에 두는 것은 네. 박정환 선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뭐 시간표 나오진 않겠죠. 걱정은 되지만 내용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 1라운드에서는 변상일 선수에게 좀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2라운드에서는 조한승 선수에게 또 집념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실리를 좋아하고 뭐 전투를 마다하진 않는 강승민 선수인데요. 약간 약점이 있다면 좀 포기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안 된다 싶었을 때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기풍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진 않거든요. 네. 워낙 모든 면을 잘 둬서 그런지. 네. 그런데 또 박정환 선수가 최근 인터뷰에서는 종반이 가장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박정환 구단의 초반은 그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초반은 유명한데 중반은 자신 있어 하니까 약점을 중반으로 꼽아야 할까요? 확실히 어떤 세밀한 부분에서 실수 없이 처리하는 것에는 박정환 선수가 대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네요. 뭐 일감이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 침입하는 것, 여기 침입하는 것, 그 외 다른 곳을 둔다면 이쪽을 2칸이나 1칸으로 다가서는 것, 뭐 이런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어디일까요? 어깨였습니다. 어깨 짚는 수에 대해서 박정환 선수가 이쪽으로 대응을 했을 때 이 걸쳐둔 교환은 약간 득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렇게 두면 아마 그때 이쪽을 걸쳐서 그냥 걸친다면 흙이 이수와 이수 교환 없이 그냥 걸친다면 백이 붙이고 제각 다가서서 공격을 가하는 자세를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약간 막아내는 느낌은 있습니다. 백이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가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밀렸을 때 흙의 자세가 좋으니까요. 네. 자, 박정환 선수도 변이 아니고요. 귀 쪽을 오히려 더 파고드네요. 네. 이렇게 날일자 구침에 어깨 짚음하는 수는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 어깨 짚는 수가 특히나 이 화점에서 날일자일 때 어깨 짚는 수는 굉장히 이색적이고요. 원래는 없던 수입니다. 삭감을 갈 때나 있었지 초반에 가는 경우는 없었던 수입니다.
소목에서 여기를 날일자로 굳혔을 때 그때 어깨 짚는 수는 기존엔 있긴 했습니다만 그 중앙지향적인 좀 특출난 기풍의 선수들만이 두던 수법이었고요. 그런데 그랬던 것이 소목이든 화점이든 날일자 굳혔을 때 제각 어깨 짚는 수가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이고요. 어제도 이 다른 기사들과 어깨 짚는 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예전에 우칭윤 선생이 바둑을 뒀을 때 그 젊은 시절에 대국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식의 어깨 짚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탐복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무려 한 70년 전쯤의 대국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정말 놀랍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감각일까요? 네. 예전에 조은영 구단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이제 조은영 구단 하면 이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절대 천재가 아니고 본인이 아는 한 바둑계에는 천재가 단 한 명 있다. 바로 우칭현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우칭현 선생입니다. 7, 8, 9. 자, 여기서 이제 뚫을지 뒤로 갈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돌파한다면 자, 어떤 진행 그려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진행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진행이고요. 흙이 뒤로 있는다면 넘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뭐 흙은 늘거나 아니면 여기를 밀고 손 빼거나 뭐 그런 진행이 있습니다. 7, 8. 일단 뚫었습니다. 자, 돌파하는 쪽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의 배석 상황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돌파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강승민 선수가 미리 어깨 짚어 두었던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전투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대를 걸고 이쪽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뭐 박정환 선수는 항상 초반에 좀 손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떤 장면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일단 초반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7, 박정환 선수가 예전보단 좀 속기파로 변했습니다. 그 중국의 많은 선수들 상대하면서 본인 스스로 어떤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변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항상 이제 세계 대회에서 싸우다 보면 중반에 이제 패하는 경우에 스스로 생각할 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초중반에 좀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중까지도 또 세계대회가 치러졌는데요. 하나, 그러고 보면 이 화성식 코리오에는 이 국가대표가 2명이나 속해 있습니다. 6, 7,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을 했던 박정환 그리고 원성진 선수. 네. 그리고 국가대표팀이라고 한다면 이제 송지훈 선수도 국가대표팀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또 화성식 코리오가 얼마나 강한 팀인지를 알 수가 있기도 하고요. 리그가 사실 시작되기 전부터 킥스 그리고 화성식 코리오 모두 강팀으로 꼽혔거든요. 네.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했고요. 하나, 근데 2라운드까지 보여준 행보에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성시 코리오 팀은 2연승을 했지만 킥스 팀은 2연패에 빠져 있고 특히나 지난 라운드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시합 스케줄 관계로 빠지면서 또 팀이 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이번 라운드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2라운드에서 김지석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잘 싸웠거든요. 네. 항상 이 보면은 바둑리그는 좀 초반에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서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아니면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킥스 팀으로서는 이번 라운드마저 패하면 이거는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3연패를 당하면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좀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은 특히나 더더욱 부담을 느껴서 점점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킥스 팀에게는 올 시즌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로에 좀 서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김지석, 윤준상, 백홍석 이 1, 2, 3지명 3톱을 보면 어떤 명성이나 커리어 면에서는 사실 뭐 타팀을 압도하는데요. 그런데 또 점점 이제 속기나 이런 면에서는 좀 나이 든 선수들을 감독들이 피하는 경향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 선수들이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점점 주변의 분위기는 아 그럼 그렇지라는 시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뭔가요? 이건 거의 피카소 대결인데요. 그림 그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자, 중앙 쪽에서 씌워가자 강승민 선수가 더 한 수를 갖다 놓았습니다. 네, 일단 여기를 바로 잊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흙이 한 번 더 지키면 그 자체가 흙이 좀 발이 느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발빠르게 둘 수 있다 이런 박정환 선수의 생각이었을 테고요. 근데 이 수 재밌습니다. 여기 있는 수를 방비를 하는 수인데 멀리서 지켰습니다. 확실히 여기를 둘 때 밀면 원래는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와야 되는데요. 이 수가 없다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두었을 때에는 단번에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리 두었던 이수가 아주 제격인 위치에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이 움직이는 일은 좀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백돌이 뭐 많이 있어서 응원군이 확실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면 지금은 움직이기 어려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둘, 셋, 자, 박정환 선수 네. 유연하게 다섯, 자, 우변 전개를 여섯. 해뒀고요. 일곱, 여덟. 이제 이쪽 부분 침입하나요? 예. 자, 강승민 선수도 깊이 파고듭니다. 어깨를 이렇게 짚어놓은 교환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흙이 좀 득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게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었다면 흙이 뭐 이런 데 걸쳤을 때는 흙이 득이었겠죠. 그러니까 교환이 있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런 데 걸칠 때는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올라서는 자세에서 뭔가 흙이 좀 손해수를 두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별로 득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처럼 두었을 땐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누가 본인이 득이 되는 쪽으로 끌어가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강승민 선수가 자, 귀 쪽으로 자, 깊이 파고 들었는데요. 자, 박정환 선수는 어떤 응수법을 자, 고민할까요? 바로 붙여가네요. 이 형태에서는 이 붙임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될까요? 네, 가장 많이 쓰이는 수입니다. 지금 여기를 끼우는 것은 박정환 선수 머릿속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주변 배석 상황이 백이 좋다. 정석이지만 또 이수와 이수 교환은 있지만 백의 세력적으로 실리도 없고 내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생각해야 될지 그냥 늘어갈지 아니면 이 타이밍에 먼저 밀고 셋, 치받으면 늘고 다섯, 밀면 끼우는 이런 것도 이제 뭐 책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홉, 역시 뭔가 책략적인 수 나오죠. 한 발 더 옆입니다. 네. 자, 붙여가는 수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발상으로는 좋지 않다는 것은 두 선수가 모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절묘하게 틀어갔습니다. 흙이 그리는 그림은 막아달라는 이야기일까요? 여기 막는 것이 백의 입장에선 최악입니다. 그땐 딱 끼우는 수가 제격이 돼서 네. 아까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밀어서 이 두 점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기를 끊는 순간 양단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망하는 결과이고요.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도 이 막는 수는 생각도 하지 않겠는데요. 네, 막는 수는 생각도 하지 않을 테고 여러 가지를 그려볼 수 있죠. 이쪽을 젖히는 수나 이쪽을 찌르는 수 그리고 여기 호구 쳐서 반발하고 그 다음에 이 한 점을 어떻게 움직이는 수 이 세 가지를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눈에는 이 수법은 다음이 잘 안 보이고요. 여기를 찌르거나 위를 젖히거나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것 같고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수는 제가 볼 땐 여기 찌르는 수입니다. 찌르면 여기를 끼울 생각일 것 같고요. 여전히 끼워갈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이 한 점을 잡는 것과 중앙에 끊어서 양단수하는 것이 이수로 인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럼 끼울 때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단수 치고 이게 강승민 선수가 머릿속으로 그린 참고도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흑이 만족일까요? 일단 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순환우기를 해보면 여기 붙여간 수로 그냥 끼웠을 때 뒤로 받고 이어서 밀 때 여길 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흑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이 수는 다음에 안 보이고 찌르는 건 별로 안 좋고 젖히는 선택이 나왔습니다. 자, 백도 가장 강력한 반발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혹시 끼워갈까요? 지금 끼워가면 이건 좀 신중하게 수읽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단수 치면 있고 여기서 이 세 점을 살리지 못하고 버린다면 흑은 망했습니다. 하나, 둘, 셋, 뭐 대략 이런 식의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끼웠습니다. 끼웠습니다. 당연히 박정원 선수는 끊어갈 테고요. 강승민 선수 됩니까? 지금 초읽기인데도 손이 제깍 나왔어요. 평소보다 오늘 착점이 빠른데요. 지금 바깥쪽으로 손이 가네요. 그 싸움은 가능하다고 보고 두 선수 모두 그 싸움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혹시 그 수읽기가 되었던 걸까요? 이 형태가 됐을 때 느는 것은 아까 젖히고 느는 수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흑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잇고 이렇게 젖히고 여기를 틀어막는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30초. 하나, 이 수상전은 셋, 흑의 넷, 승리인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치중 가는 수순이 좋습니다. 그냥 막으면 그냥 막아도 지금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럼 여러모로 흑 쪽이 좀 유리한 싸움이고 이 싸움을 백이 피했습니다. 네. 자, 귀에서 살려주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요. 백은 좀 두터움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의 몇 수는 거의 필연이기 때문에 둘, 셋, 그 사이에 시간을 벌고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흑이 어디를 둘지를 강승민 선수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바로 따내나요? 그럼 다음 수를 결정을 지었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착점이 빠른 강승민 선수가 낯설죠? 강승민 선수가 그렇게까지 속기파는 아닌데요. 네. 빠르게 두면서 뭔가 지금까지 본인의 스타일대로 갔을 때 박정환 선수에게 잘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좀 변화를 꾀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좀 맞춤형 전략을 짜왔을까요? 빠르게 착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여가는 수. 지금 이런 형태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백이 정말 가장 쉽게 둔다면 여기 내려서는 수가 가장 쉽습니다. 이 양쪽의 백도를 연결하면서 흑이 이렇게까지 차단하는 것은 끊었을 때 뭐 빵따낸 주는 것도 안 되고 늘면 밀어서 이 두 점이 쉽게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늘어간다면 흑도 그때는 위쪽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백이 양쪽을 연결시키는 데에는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진행시켜도 이상할 것은 없어요. 그리고 백이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둔다면 젖히고 나서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3단으로요. 예. 흑이 여기를 이어준다면 호구 쳐서 방금 전에 백이 이렇게 넘어간 자세 그리고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백의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이 최강으로 응수했을 때는 흑도 여기를 끊고 한 점을 제압을 하게 되고요. 막을 때 다시 한 점을 살려 나와서 아주 복잡한 싸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백은 여기서 내려서고 틀어막고 일곱, 여덟, 재차 세 점을 버리는 이 선택도 있고요. 일단 젖혀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박정환 선수 이런 그림 그리고 있을까요? 이 선택은 일반적으로 흑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이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여기서 단수 치고 이쪽을 호구 치고 흑에게 밀게 한 다음에 재차 여기서 밀고 나와서 싸우는 변화입니다. 자, 이런 그림 그리고 있을까요? 이 싸움은 어떤가요? 이 변화는 보통 상황에선 백이 좋은데요. 지금 상황은 그래도 흑이 여기도 돌이 있고 여기도 돌이 있기 때문에 7, 8, 9, 뭐 한눈에 백이 유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강승민 선수도 자, 그 길로 가려 합니다. 지금 강승민 선수가 그게 안 된다고 본다면 흑의 선택이 여기 미는 수밖에 없는데요. 밀고 따내고 끊는 선택인데 이것은 지금 흐름도 뭔가 이쪽에서 크게 하질 못했고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것을 과연 선택을 할지 모르겠네요. 30초. 일단 뭐 잡는 것까지는 당연합니다. 잡고 네. 백이 틀어막는 것까지는 5, 필연입니다. 6, 7, 8, 9. 자, 이 이후에 이제 흑의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자, 오늘 초반부터 속도를 내어가는 자, 강승민 선수입니다. 한 점 나가겠죠? 네. 자,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성식 코리오 그리고 킥스가 3라운드 세 번째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과연 승자는 어느 쪽이 될까요? 잠시 후 이어드립니다. 자, 3경기 3국에서는 박정환 선수와 강승민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간의 오늘 6번째 대결인데요. 진행이 됐네요. 네,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쪽을 틀어막을 때 강승민 선수가 이쪽 한 점을 살렸고요. 단수 치고 따내고 일선 내려서고 나서 역시나 이 호구 붙이는 수를 선택하고 흑은 자신의 모양을 살렸습니다. 일반적인 배석보다는 흑 쪽이 좀 더 두텁기 때문에 보통은 안 좋다고 했던 이 형태를 강승민 선수가 과감하게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백은 저 세 점을 계속해서 좀 살려 나가야 하는 걸까요? 원래는 무조건 살려 나와야 되는데요. 네. 지금 어떨까요? 지금 이쪽을 살려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재차 이 백돌과 여기 젖히는 것까지 모두 백이 선택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미지수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세 점을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쪽을 젖혀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젖히고 단수 치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40초 후입니다. 그냥 뒤로 맞고 그 다음에 흑은 여기를 꼬부리고 이런 식의 변화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바꿔치기의 흐름. 자, 박정환 선수 그 그림도 분명 검토를 해보고 있을 겁니다. 103점을 계속해서 과연 살려나갈 수가 있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우상기 다섯, 부근에 흑돌이 꽤 많이 선점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9.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어요. 네, 역시 쉬운 선택을 하네요. 지금 흐름 자체가 백이 포석에서 약간이나마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선택을 하고 있고요. 역시 여기를 밀어왔을 때에는 쭉쭉 늘면 여기를 젖히는 것조차도 지금은 여기 끊었을 때 축이 백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별로 좋지 않은 싸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좀 알기 쉬운 길을 선택을 했고요. 인공지능 4개 모두 자, 백 쪽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박정환 선수도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엘프고는 유리한 쪽을 좀 더 유리하게, 돌바람 쪽은 불리한 쪽이 좀 덜 불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릴라 제로와 미니고를 보면 확실히 백 쪽이 좀 포석에서 위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아기 귀의 주인이 또 바뀌게 되겠고요. 흑도 이 세 점을 잡아둘까요? 아니면 하나 여기는
늘어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를 꼬부려서 30초, 제압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한 흐름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반대쪽에서 막아가는 것은 좀 어려운 자리인 거죠? 지금 상황은 네, 이 귀 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젖히면 귀삼수라고 해서 돌을 키워서 버리면서 수상전이 한 수 빠르게 이끌어가는 수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자충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길 들어가면 막았을 때 백돌이 자충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큰일 나겠습니다. 역시 박정환 선수 귀 쪽에서 막아뒀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후계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수가 좀 문제였을까요? 일단 초반에 좌상 쪽의 형태에서 이미 좀 당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 백이 젖힐 때쯤부터는 아마 인공지능도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크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여기가 일감이긴 한데요. 형세가 좀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조금 더 강수는 없을까요? 조금 더 강수는 제가 볼 땐 여기 붙이는 수입니다. 오히려 좀 봉쇄를 하고 나서나요? 여기를 붙이면 사실상 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젖히는 것은 끊는 것으로 커버할 수 있고 이 세 점을 좀 더 폭넓게 지키려는 그러면서도 하변 쪽을 연결시키는 이런 발상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이 수가 제일 무난하고 이 수가 강수이고요. 어디일까요? 아홉. 참 무난한 선택입니다. 네. 역시 9점 한 7, 8초쯤에 아슬아슬하게 작정을 했습니다.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거의 9.9초쯤 되는 것 같던데요. 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번 시즌 30초. 굉장히 반집 승부가 많습니다. 네. 특히 뭐 마지막 반패에서 이 패권까지 세워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네. 어제 신진서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결도 그랬고요. 무려 363수가 진행됐다고 하죠. 네. 신민준 선수였죠.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둑리그에서 이 최장 수수 기록 2위에 또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결이 올라 있더라고요. 아, 몇 수인가요? 379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둑판이 361호잖아요. 네. 넷, 그 이상을 여섯, 두기는 일곱,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아홉. 별로 있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서로 사석통에 돌이 많으니까요. 그 사석통이 이제 돌이 있다면 361수 이상 대국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개가를 했을 때는 서로 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네. 집이 없고 사석통에 몇 개가 있느냐로 승패가 갈리겠죠. 혹시 2위까지만 조사하셨나요? 저도 상위에 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이원영 선수와 370수 정도 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30초. 하나, 제가 미처 거기까지 조사를 네, 못했습니다. 그때도 반집 승부였습니다. 네. 여섯, 어, 일곱, 여덟, 아홉. 선수들이 얼마나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또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 부분은 어, 재밌습니다. 네. 지금 흙이 여기를 붙였다면 사실상 흙이 이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 흙돌이 없는 상황에서 단수치고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은 호구쳐서 오히려 악수이기 때문에 교환을 안 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근데 강승민 선수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았어요. 이것도 이제 여기가 선수이긴 합니다. 하나, 그럼에도 박정환 선수는 여기 끊어지는 단점, 뭐 혹은 들여다보는 교환 이런 거라도 남겨두는 편이 낫다라고 보고 여덟, 지금의 진행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변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자, 강승민 선수가 중앙 두터움을 좀 차지를 하긴 했는데요. 박정환 선수도 우하기에서 실리를 빠르게 선점을 했고요.
더욱이 선수까지 잡아서 상변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런 스타일 좀 박정환 선수가 좋아하는 흐름 아닌가요? 일단 박정환 선수가 뭐 서로 혼란스러운 바둑이나 아니면 무난하게 가는 바둑이나 전부 강하긴 합니다만 일곱, 그래도 좀 더 선호하는 쪽은 이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밀한 부분이나 후반이 워낙 자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무난하게 갔을 때에는 끝내기 승부에서는 뭐 본인이 좀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강승민 선수 다시 한번 중앙에서 짚어갑니다. 오늘 두 선수의 이 감각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인데요. 사실 이렇게 중앙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어느 부분에 착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둘, 셋, 일단 여기 세 칸 가르는 거라던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이 여기를 밀어만 준다면 흑도 모양은 뭐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나중에 가르는 걸 노렸을 때에도 모양이 괜찮아요. 자, 박정환 선수가 급하게 착수를 했고요. 이 수를 인공지능들은 썩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약간 아깝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안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흑이 이제 받긴 받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무리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앙전에 따라서는 끊는 것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를 약간 아깝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역시 흑은 받아두었습니다. 상변 흑의 어깨짚음에 대해 백이 어떻게 좀 응수를 해야 할까요? 뭔가 이 세 칸 사이를 가르고는 싶은데 이렇게 가르는 것은 좀 묘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칸 사이를 다시 한번 이것을 방비해야 되기 때문에 30초. 근데 또 지키기 전에 모양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둔다면 뭐 이런 데를 붙이거나 이런 게 이제 먼저 떠올리게 되는 기대기 수법입니다. 아홉, 또 묘하게 두었습니다. 자, 백 두 점 움직이는 맛을 좀 보나요? 최소한 여기 한 칸만 뛰더라도 두 점을 잡을 때 이렇게 늘어서 나오면 흑의 모양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흑이 이쪽을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여기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 한 점을 우측의 흑 모양과 좀 가르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자, 백의 의도는 중앙을 돌파하는 쪽인 것 같은데요. 일곱, 그래도 우측을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강승민 선수도 좀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수가 일감인데요. 이렇게 지키면 백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젖혀서 나오면 좀 더 자연스럽게 다음 단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점과 이쪽을 뭐 쉽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은 이 부분에 좀 모양이 나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백이 당장은 두지 않고요. 항상 원하면 이렇게 끊는 자리가 선수입니다. 그럼 여기가 네, 다섯, 이렇게 선수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가를 때 맛이 좀 고약합니다. 안 받았습니까? 돌파는 당해주겠다는 뜻일까요? 자, 중앙을 선택했습니다. 흑 한 점이 좀 고립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측을 받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한 칸을 통해서 째고 나왔을 때 셋, 넷, 다섯, 이 부분을 견딜 수 있을런지요. 일곱, 여덟, 아홉, 좀 더 교묘한 수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흑에게 더 영향력을 주는 수를 찾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한 칸이 단순하게 흑 모양을 깨러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면 지금 여기 붙인 수는 흑이 만약에 최대한으로 받으면 여차하면 여기 있는 것까지 노리고 그리고 자체로는 여기 젖히는 뒷맛을 노리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쪽 돌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데 찝어서 지금 이쪽을 보강을 한다면 여기를 둬서 여섯, 그때 받으면 이렇게 오고 치면 이게 훨씬 좋은 자세가 되거든요. 이 붙임에 대해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봤자 별로 좋은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아예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 자, 안쪽에서 젖혀가는 수 그리고 바깥쪽에서 젖혀가는 수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쪽 젖힘은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를 뭐 밀고 늘 때 이쪽을 이어서 이제 싸움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쪽 붙이는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쪽을 커버하면서 중앙전을 전개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갔어요. 안쪽입니다. 네. 저는 제가 백이라면 저는 무서워서 저도 못 두는데요. 바깥쪽이었을까요? 네, 저는 그냥 바깥쪽이었을 텐데. 자, 어제 신진서 선수도 그랬지만 오늘 박정환 선수도 좀 비슷한 컨셉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네요. 평소보다 과격합니다. 저는 후반에 자신이 없어서 저도 웬만하면 그냥 일찍 끊고 빨리 끝나는 걸 선호하지만 저 자리는 백의 입장에서 떨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하나, 혹시 하나만 젖혀두고 만약 약점을 지킨다면 다섯, 단수를 한 번 더 치네요. 그냥 이게 돌파하는 자세가 좋다라는 의미였을까요? 버림돌로 사용을 하고요. 네. 그렇네요. 근데 이 정도라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중앙 쪽에서 흙의 모양이 괜찮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 부분에 흙이 좀 반격을 가해오는 게 껄끄러워서 이 교환으로 인해서 지금 이쪽 부분에 뭐 붙인다든지 이런 활용이 있어서 이제는 이쪽을 노리기가 쉽지 않고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데를 두거나 했을 때 오히려 젖히는 반격을 당해서 이건 흙이 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를 젖히고 단수 친 것 같은데요. 최대한 안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젖힌 수가 둘, 강렬한 수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전책이었군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자, 이제 강승민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여기를 느는 수 말고 다른 수를 생각합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흙이라면 정말 0.1초 만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를요. 결국 그 자리였네요. 네. 한번 시간 사용한 게 약간 아까워졌습니다. 네. 자, 이런 흐름이라면 백은 흑진용을 좀 꿈틀꿈틀 좀 고개를 내밀게 됐고요. 네. 대신 흑이 얻은 거라면 어떤 걸 얻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이쪽 부분의 모양을 전부 지어내고 있습니다. 흙이 여기서 이 한 점을 그냥 제압할 수 있지만 이쪽 부분을 밀어서 좀 더 상변으로 파고들면서 하나, 깰 수도 있습니다. 셋,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일단 중앙의 백의 모양은 많이 지어졌죠. 애초에 흙의 수가 백이 여기를 둘 때 흙이 어깨 짚으면서 출발이었기 때문에 백의 모양을 지우는 것도 흙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성과입니다. 자, 강승민 선수는 이 장면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둔다면 그냥 한 점을 제압하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씌우는 것은 왠지 여기도 당하고 마지막. 또 여기 붙이는 것도 당하고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셋, 그럼 이제 단수 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한 싸움을 봐야 되고요. 아홉, 역시 그냥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네, 한- 불만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한 점을 그냥 제압하는 것은 좀 당할 때가 많다고 봤어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백이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계산입니다. 백이 만약 여기를 당장 움직이면 흙이 머리를 한 방 친 다음에 그 다음 이쪽을 파고들었을 때 그때가 이제 백도 문제고 뭐 흙도 물론 끊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을 했고요. 자, 박정환 선수도 그 한 점을 움직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백은 흑에게 어떻게든 좀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흑은 어떻게든 좀 잡기는 싫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도 무난한 흐름이라면 그냥 흙은 여기를 늘고
잡았습니다. 백은 여기를 지키고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여기를 백이 젖혔을 때 조금 더 뒷맛을 노릴 수는 있게 됐습니다. 아까 그냥 이쪽을 늘었을 때는 중앙으로는 득이지만 한 점을 확실하게 잡아야 여기 끊고 뭔가 싸움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백은 상변을 좀 하나, 바라봐야 할까요? 둘, 셋, 상변 넷,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다섯, 일곱, 안 여덟, 둡니까?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도 첫 번째 초읽기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흙이 나갔을 때 축이 흙이 유리한 것 같아요. 축이 아니에요? 네, 아슬아슬하지만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돌파당하는 순간에 여기 백돌도 문제이지만 좌측의 백돌도 약간 문제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재 일곱. 인공지능 4개 모두 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박정상 해설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느 쪽에 가장 가까우신가요? 저는 지금 그냥 5대5 승부 같은데요. 미니고에 가장 가까울까요? 네, 초반부터 이쪽의 처리까지는 백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너무 몸을 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흙도 부분에서 여기 늘어가는 자세라던가 이쪽 중앙에서 한 점을 제압하는 자세가 모양이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을 안 두네요. 서로 두질 않았습니다. 거기 한 칸이 좋은데요. 저는 상변으로 계속 몰아쳐야 백이 이런데 한 칸 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하고 혹은 뭐 한 칸을 뛰었을 때 좀 더 좋은 싸움을 이 백도를 몰아가는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보다는 상변을 파고드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좀 느슨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의 손길 우변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역시 네. 그 자리네요. 그 자리 집으로도 크고 저 세 점이 제대로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승민 선수가 끼워서 받으려는 듯한 손모양이었거든요. 네, 모양으로는 이 수가 제일 좋죠. 이렇게 두면 백이 다 살리기 위해선 여기를 두고 지금 여기를 막으면 바로 끊어지기 때문에 또 이으면 이쪽이 끊어지기 때문에 백은 호구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 한 방은 흙이 아주 기분 좋게 단수를 칠 수 있습니다. 둘, 셋, 그 다음이 어떨까요? 다섯,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수로 처리한 다음에 여덟, 아홉. 그 다음 행마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조일께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좀 고민을 했었는데 손을 다른 방향으로 잠시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선은 여전히 우변에 향해 있거든요. 네. 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도 물러서서 받았습니다. 이 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흙이 약간 잘 된 듯 보였지만 그래도 뭐 흙이 좋다라고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드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전히 우변을 좀 응수를 여덟, 해야 할까요? 아홉. 지금 이 두 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다가 일단 단수 교환을 했고요. 네. 뭐 이 교환은 필요한 교환입니다. 여차하면 백이 오히려 역으로 여기를 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활도 걸려서 양 선수 끝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교환을 했습니다. 두 점을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좀 어떤 변화가 그려질까요? 지금 움직이는 게 별로 득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사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백은 여기를 밀어서 항상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데 끼우는 게 나중에 흙의 입장에서는 부담이고요. 네. 별로 큰 득이 없어 보입니다. 역시 상변이라면 앞서 중앙에 놓였던 날일자 네,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차피 축이 유리했기 때문에 여기 나가는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한 템포 빠르게 상변을 파고들어서 실전과 비교했을 때 흑의 이수와 백의 이수 교환 없이 파고드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합니다. 자, 흑이 다소 한 템포 늦은 감은 있었지만 역시 포인트는 상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고 들어가는데요. 이곳이 차단이 된다면 백도 흑이 두 점을 움직여가는 자리 좀 신경을 써야겠어요. 네, 양쪽이 모두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를 움직이는 것과 이 백돌 전체를 공격 가는 것. 양쪽을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변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넘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자, 강승민 선수가 패로 버텼습니다. 팩감에서는 좀 자신이 있을까요? 자, 바로 팩감을 사용하고 패를 따낼지 아니면 위쪽을 아예 이어서 좀 패의 사이즈를 키워보면 어떨까요? 넷, 다섯, 여섯, 여기 있는 수는 아홉, 흑도 좀 부담인 게 원래는 패를 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백이 네. 이어서 해소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흑은 있거나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두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교환을 미리 하고 나서 패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패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제 네. 그런 자리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강승민 선수가 우변 끼워갔습니다. 지금 그 단수요? 그 단수 둘, 좀 허무한 거 아닙니까? 백이 받아줄까? 아, 받아주네요. 저는 그냥 해소해서 백이 좋아 보이는데요. 받아주네요. 이게 해소를 하는 순간 글쎄요, 왜 해소 안 했을까요? 애초에 흑은 여기를 돌파하고 싶었고 그 장면에서 흑이 여기를 뒀습니다. 백이 한 칸 뛴 곳이 워낙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상변을 둘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해소를 했다면 백이 상변을 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 붙여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서 젖히고 단수 쳐서 약간 악수 교환을 했는데 게다가 백의 이돌과 흑이 사석 하나를 상대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후기상은 백이 엄청나게 좋은 자세가 됐고 여기는 별로 악수도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면 굉장히 잘 됐다고 봤지만 박정환 선수 선택은 그게 아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선수가 앞으로 이 흑도를 괴롭히는데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백도를 살려 나왔을까요? 네. 지금이라도 제가 백이라면 지금이라도 여기 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요? 네. 저는 이쪽 가치가 훨씬 있어 보입니다. 자, 과연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어떨까요? 왠지 어제 직진 진서에 이어 오늘 직진 정환이 나오지 않을까. 하나, 저는 둘, 이길 것 같습니다. 왠지. 지금이라도요? 네. 여섯, 일곱. 아니네요. 자, 우변을 모두 살렸습니다. 네, 저랑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박정환 선수가 정확하겠죠. 방금 전에 거기 이으면 너무 잘 돼 보였는데요. 저만의 느낌일까요? 여기를 두는 순간 이쪽 부근에서 흑이 건드려서 너무 크게 손해를 본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그냥 넘어가는 것과 지금 형태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잘 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 단수치고 호구층이 별로 악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원래는 여기 호구로 전부 다 잡히지만 지금은 따내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도 만족스럽고요. 네. 자, 박정환 선수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흑이 패를 따내자 팩감을 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점을 좀 더 안전하게 잡아뒀네요. 지금도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강승민 선수가 지금은 우변이 다 깨졌기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하나,
이 백도를 쉽게 해줄 수 없고요. 백이 네. 뭐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공격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국면이네요. 네, 자, 조금 더 괴롭히고 나섰습니다. 우변이 백돌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확실한 건가요? 네, 우변은 이쪽 부분으로 뭐 이렇게 끊어가는 게 있긴 있는데요. 흑도 모양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여기를 나왔을 때 지금 위쪽 흑돌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오고 30초. 하나, 끊어서 둘, 셋, 넷,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가면 다섯, 이 양쪽이 맛보기가 될 것 같네요. 아, 양쪽이 걸리는군요. 3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그 부분의 약점을 노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출기 이곳에서 사용을 했네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응수타진에 대해서 좀 껄끄러움을 느꼈나요? 이게 늘어서 받아야 할지 젖혀서 받아야 할지 이쪽으로 받아야 할지 패를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늘어서 받거나 했을 때에는 이 교환이 되는 순간 이젠 따낼 때 이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받는 게 정수일지를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면 지금도 딸 수 있습니까? 여덟, 아홉. 아, 늘었네요. 받아두는 방법을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어떻게 받든 간에 이 백돌이 어떤 처리가 되느냐가 이 바둑의 포인트이고요. 지금 대략적인 집 계산을 해보면 백집이 한 여기가 15집에 23집에 30 백집이 한 45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흑은 5집에 6, 8, 10, 11, 12, 14, 15, 20, 다섯, 30, 여섯, 37 여덟, 흑은 지금 뭐 집으로만 보면 한 37, 8집. 그러니까 중앙과 흑이 먼저 손을 돌려서 이 하변에 붙이는 이 발전성으로 꽤 많은 이득을 봐야 합니다. 백도 챙겨놓은 확정가가 많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자, 응수타진에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잠시 후 돌아와서 박정환 선수의 응수타진 그 의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멋진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자, 박정환 선수가 흑에게 응수타진을 했던 장면까지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어떤 여기를 의미였을까요? 찝고 이으니까 여기를 젖히고 젖혔습니다. 네, 다섯, 사실 백이 여기 찝은 수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여기가 넘어가는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아, 넘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여기 끊으면 단수를 치고 여기 나가는 게 선수입니다. 그래서 흑이 밀면 여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여기를 먹여치고 뒤에서 단수치기에는 미리 나가준 수로 인해서 백돌이 자충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백이 여기 다 뒷공배가 채워지면서 흑에게 여기 잡히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패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뭐 패를 한다면야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뭐 근데 이런 패는 졌을 때 여기가 다 잡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건 흑의 꽃놀이 패이고요. 그렇다면 백의 응수타진 과연 어땠을까요? 그냥 손해도 아니고 득도 아닌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손해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못했다가 30초. 다시 보니 여기 붙이는 게 네, 그래도 자충은 걸리나요? 다섯, 일곱, 여덟. 앞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거기 붙이는 수가 통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과연 통할까요? 지금도 안 되긴 안 되네요. 여기를 먼저 찌르고 나서 이렇게 끊으면 두 점과 이쪽이 맞보기네요. 네. 수순이 또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쌍방 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정도의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다시 패를 따냈습니다.
결국은 이 패가 중요해지겠는데요. 네. 여섯,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 붙여둔 것도 강승민 선수가 아주 기민한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강승민 선수의 모습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듯도 했지만 놓아가는 수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앞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강승민 선수와 대국을 했을 때 흔들리면서 착점을 하는데 그 수가 가장 날카로워요. 네. 약간 취권 같은 느낌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과연 이제 흑이 패를 따냈을 때 백이 어떻게 패감 사용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안에서 살고자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뭐 이런 데를 늘어서 둔 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이 될 테고, 여길 젖혀서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흙이 끊어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데를 두거나 이런 데 끊어서 더 크게 패가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진짜 중요한 패가 되는데, 중앙 쪽에 그래도 백은 자체 패감이 조금 있습니다. 오히려 판 전체를 둘러보면 30초. 흙의 패감이 둘, 많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같습니다. 역시 젖혀갔습니다. 지금 여기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흑에게 패감이 없을까요? 강승민 선수의 저 몰입감을 보면 여차하면 끊어갈 기세인데요. 과연 어떤 판단일지. 지금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 패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또 판 전체 패감이 누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이 40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 너무 어려운데요. 아홉. 아, 거기요. 선수라고 보는 걸까요? 여기 붙이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받으면 손해 아닙니까? 여기 단수 친 수로 인해서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여기 붙이는 수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막네요. 이렇게 되면 끊어져요. 자, 그래서 백도 약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수보다는 그냥 가장 알기 쉬운 수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치받는 수를 두었다면 여기가 항상 이제 찌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끊고 늘어서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게 득인지 여기에 있는 게 득인지, 저는 이제 여기 단수 치는 걸 노릴 수만 있다면 이쪽이 득이라고 판단하면 되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아마 이렇게 되고 나서도 흑이 여기가 선수라면 네, 이 한 점을 움직여서 공격 가는 게 일곱, 이 싸움이 불투명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싸움이 불투명하다면 어차피 백은 여기서 싸울 때 항상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고, 이 단수라면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이 형태에서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프에는 어느덧 좀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백으로 뒤덮였는데요. 마지막 하나. 흑의 입장에서는 좀 비상수단이 필요한 시점인가 봅니다. 여섯. 지금 여전히 이제 집으로는 서로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쪽 백돌이 쉽게 타개가 됐을 때에는 백이 집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게다가 거기까지 버텼어요. 박정환 선수. 또 버텨요. 자, 패는 어차피 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 신진서 선수 바둑을 보면서 하나 배운 것이 있거든요. 네. 상대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되거든요. 네. 뭐 바둑은 기세 충돌이니까요. 실제로 어린 프로 기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 안 되는 수를 된다라고 믿고 두면 문제겠습니다만, 다섯.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네. 특히나 바둑 같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자, 끊어갔습니다. 강승민 선수가 착점을 한 이후에 머리를 부여잡았거든요. 아홉 팔 때 착점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된다라고 믿고 갔습니다. 어쨌든 바둑이라는 게임은 자기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기가 되나요? 아, 자, 여기서 이제 팩감 사용이 중요하겠습니다. 흙이 한눈에 보이는 팩감은 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우학이 넷, 먹여칠까요? 다섯, 근데 백이 지금 팩감이 있는데요? 이거 강승민 선수 어떻게 하나요? 아홉, 그 수가 찝으면요? 여기 따내야 됩니다. 여기를 따내는 수는 여기 찝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거는 가능한데요. 백 전체를 다 끊으러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백이 여기 찝는 걸 선수로 하고 이쪽으로 잡아서 두면 이건 어떻게 되죠? 다시 여기를 따내고 이렇게 들여다보겠다? 그럼 맛보기가 될까요? 셋, 넷, 다섯, 여섯, 묘합니다, 지금. 여덟, 아홉. 일단 찝었어요. 찝고 나서 수익기가 약간 문제입니다. 자. 백도 확실한 연결은 또 아닐까요? 네, 지금 뭐 한눈에 확 어디가 된다 이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수는 정말 카멜레온 같은 수인데요. 어떨 때는 여기를 두고 어떨 때는 여기를 둠으로써 이 패를 해소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해소한다면 이 찝는 수까지 보고 있고요. 하나, 둘, 네, 자, 박정환 선수도 쉽게 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수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최선일지. 아홉, 근데 그 수 이걸로 방어가 된 걸까요? 지금 소름 돋는 수익기를 또 봤나요? 저도 이 수를 머릿속으로 그렸었거든요. 근데 흙이 여기가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고 젖히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더 있나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요. 여기 둘 때 박정환 선수가 이 수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들여다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강승민 선수 그 길로 갈 것 같은데요. 자, 베개 들여다보는 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지금 넘어가면 이 전체가 이으면 넘어가서 여기를 끊고 다시 패를 해야 되니까 네. 이 전체가 다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둘 때 잡으면 여기 끊어서 이쪽이 다 잡혔어요. 그것을 양쪽을 방비하는 수가 이 들여다보는 수 같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서 그대로 따라 나오고요. 이쪽을 두면 끊어서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 교환해 두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갔을 때 끊는 게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여기 있고 나중에 치중 가면 흙은 당연히 좌측으로 이어서 아홉,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소름 돋는 수익기입니다. 강승민 선수도 본 것 같아요. 표정이 역시 보고 있었네요. 네. 결과적으로 강승민 선수가 패를 걸어갔지만 거의 헛패감을 썼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박정환 선수가 뒷맛 나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기를 한 칸 뛴 승부수는 통하고 있죠. 이거는 강승민 선수가 지금 집이 없습니다. 자, 상변의 이 패 대가로 어떤 것도 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좋은 수인데요. 네. 지금 후대기 당했습니다. 강승민 선수. 네, 지금 괴롭죠. 얼굴도 점점 붉어지고 있고요. 여덟, 역시 박정환 선수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정확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악이 백이 먼저 한 번 더 착점을 했기 때문에 흙은 그만큼 더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흙이 절망적입니다. 원래 집이 없었던 강승민 선수가 지금 중앙을 한번 가일수하면서 마지막 승부를 여기 걸려고 했고요. 박정환 선수가 근데 여기를 안 지켰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가 승부수인데 다섯,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집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백이 확실하게 연결이 됐다면 이것은 강승민 선수 입장에서 절망적입니다. 자, 실리 면에서는 앞서 살펴봤을 때도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자,
흑이 두터움으로 좀 만회를 해야 하는 형세였는데 그마저도 자, 백이 먼저 차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패 걸고 나서 패감이 안 통했으니까요. 이거는 뭐 강승민 선수가 대책이 없죠. 좀 치명적이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승민 선수 괴로워합니다. 네, 중앙 쪽에 어느 정도까지는 흑이 집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집으로는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 13집에 18, 20, 33. 여기는 일단은 그냥 발전성으로 치고요. 흑이 이 부분을 지켰다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흑집이 한 45집 정도 납니다. 100은 여덟, 아홉, 26, 30, 35, 백이 여기까지만 45의 발전성. 네, 이건 흑이 좀 따라잡기 어려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가 건드려간 것은 묘한 자리인데요. 자체로는 되지 않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둘, 셋, 그래도 뒤로 막는 쪽을 선택을 했네요. 아마 이쪽을 뚫어서 잡으러 가면 여기 한 칸 띄었을 때 여기를 이제 돌파에 들어가고 뭐 이런 데 급속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쪽을 끊고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그만큼 형세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강승민 선수가 좀 절망적인 형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자, 2구 끝이 났다고 합니다. 김지석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대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5시부터 시작이 됐던 자, 2국 장고 대결입니다. 김지석 선수가 좀 부담을 안고 대국에 시작을 했는데요. 부담을 이겨냈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 팀이 위기인 상황에서 주장으로서 자신의 몫을 해주었고요. 이제 팀원들에게 운명을 맡깁니다. 자, 김지석 선수 바로 어젯밤에 중국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힘든 일정 속에서도 자, 팀의 든든한 일주전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킥스가 먼저 앞서갑니다. 1대0. 킥스의 일지명 자,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30초, 이번에는 화성식 코리오의 일지명 박정환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자, 강승민 선수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건드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두고 나서 받으니까 여기를 이었습니다. 받아주면 이제 이쪽에 연결하는 것을 좀 보는 것 같았었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 여기를 박정환 선수가 그냥 이어주질 않았거든요. 여기 내려섰습니다. 여기 내려 선수는 오히려 지금 이 흑돌의 생사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를 달리면 둘, 셋, 이렇게 돼서 넷, 다섯, 귀가 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여덟, 아홉, 좀 강승민 선수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뭐 손동작은 약간 흔들릴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강승민 선수가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쪽의 아. 처리는요. 손동작이 현혹되면 안 되겠어요. 네. 몇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승리를 거두고 있는 킥스팀의 주장 김지석 선수도 아웃할 때 마지막에 손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던지듯이 둘 때가 있는데요. 네. 그 수가 가장 껄끄러운 작정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시간을 사용한 것도 이런 데를 패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패를 하다가
흙이 이런 데를 먼저 단수를 치면요. 백이 팩감 썼을 때 이런 단수 치면 이게 이으면 여기 이었을 때 여기 찌르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 걸어갔다가 흙이 선수로 살게 되고 네. 이쪽은 그렇다면 패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둬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이건 나중에 여차하면 전체 백돌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먹여치는 게 선수고 여섯, 여기 젖히면 이게 다 옥집입니다. 아홉, 그래서 그런 뒷맛등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박정환 선수 이 단수가 이해가 됩니다. 패를 걸어갔다가 여기 단수 당하기보다는 먼저 3점을 물어봐서 여기를 두면 먼저 여기를 이어서 처리를 하고 이쪽을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뒷맛을 노리는 편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하면 단수 치나요?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는 딴에도 이쪽 부분이 자충과 연관이 있진 않거든요.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럼 결국은 따고 있게 되고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게다가 이 좌상기 패도 남게 되고요. 네. 자, 백으로서는 그 처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역시 그렇게 갑니다. 여기서도 원래 같으면 당연히 그냥 이어서 여기 끊는 걸 노려야 되는데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신경 쓰이는 자리라 제가 백이라면 여기 굉장히 단수 치고 싶을 것 같아요. 변수는 없애두는 것이 좋죠. 제가 백이라면 그냥 여기 단수 치고 마지막 여기 이은 다음에 둘, 여기 붙여서 지키겠습니다. 넷, 이쪽이나 여기를요. 네. 여섯, 그래서 여기를 흙이 받으면 그냥 중앙을 먼저 깨 들어가는 걸로 승부를 간명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흙이 이쪽에 있는 3점을 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집으로 한 사람이 한 6집인데요. 백이 여기 돌이 온 게 이렇게 단순 끝내기만 해도 사실 6집의 가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백이 지금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씩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하나하나 또 변수를 없애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을 지켰을 때 백이 뭐 여기를 두거나 한 칸 띄어서 지켰을 때 흙이 이제 이쪽을 막으면요. 중앙 쪽 처리를 하더라도 사활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게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요. 여기 치중 가면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막았다가는 끊어서 백돌이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그럼 치중 갈 때 이쪽으로 받고 지금 돌을 던진 것 같죠. 네, 지금 뭐 항복 손해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긴 합니다. 네, 돌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계산한 대로 집 차이는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승민 선수가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패감을 사용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강승민 선수는 아예 더 앞을 짚어가네요. 네. 여기서 이제 어깨 짚은 수 이쪽부터 좀 당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중반전에 있어서 여기 날일자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자, 강승민 선수 이 부분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 너무 멀리 가서 그 사이가 갈라지면서 우측에 있는 흙의 모양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좁히면서 상변 쪽으로 삭감 갔으면 어땠을지를 두 선수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승민 선수 입장에서도 박정환 선수가 실전처럼 이 파고드는 게 좀 싫었던 것 같네요. 네, 실전에는 좀 우측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백도 열분이 노출이 됐지만 결국 집 부족에 빠지면서 거기서부터 흙이 좀 말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중반에 이후에도 어느 정도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는데 강승민 선수가 심적으로 좀 박정환 선수를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승부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강승민 선수에게 펀치를 제대로 휘둘렀네요. 네.
강승민 선수, 저 1라운드에서는 변상일 선수를 만났고요. 3라운드에서도 일지명 또 박정환 선수를 만났습니다. 일지명끼리 1점씩 주고받습니다. 이번에는 화성식 코리오가 따라 붙겠습니다. 양 팀의 일지명, 김지석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한 점씩 주고받았습니다. 과연 이후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이어드립니다. 이번에는 양팀 이지명 간의 대결, 일국 장고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윤준상 선수. 원성진 선수 얼마 전 또 농심배를 치르고 돌아왔죠. 네, 농심배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돌아왔고요. 한국 랭킹 15위의 강타자입니다. 이에 맞서는 윤준상 선수 역시 나란히 이번 시즌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윤준상 선수 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4시부터 시작된 일국 장고대국. 대국이 시작된 지 거의 4시간여 가까워졌는데요. 좀 흐름을 짚어볼까요? 전투에 자신 있는 두 선수답게 확실히 전투적으로 바둑이 흘러가고 있고요. 흑의 마지막 수가 이쪽 한 점을 따내는 수였습니다. 여길 두면서 이제 흑 대마 전체를 살렸습니다. 앞으로 흑이 좀 노리는 부분, 또 백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 있는 백돌이 지금 미생이에요. 여기를 흑이 나오면 이렇게 둔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백돌 전체가 휘청휘청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백돌 타개가 급선무일 것 같고요. 이런 데를 눌러서 둔다면 쉽게 뭐 연결은 되겠죠. 잡힐 돌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쪽을 살리면 이번에는 또 흑이 다른 쪽을 노립니다. 이쪽 부분에 이 세 점을 공략을 들어가서 그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여기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통해서 이 바둑의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팽팽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선수 오늘이 20번째 만남인데요. 여태껏 이 바둑리그에서 8번을 만났고요. 네. 4승 4패를 주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두 선수의 만남이 좀 없어요. 2012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그다음 17년 한 번, 18년 한 번, 19년 한 번.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예전만큼 좀 자주 만나면 또 좋을 텐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확실히 예전에 신예기사 시절부터 두 선수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만남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원성진 선수가 일선을 내려서면서 좀 선수를 하고자 했거든요. 네. 지금 이돌에 대해서 사활을 추궁하는 거죠. 여기를 받으면 일단 집으로 득이니까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준상 선수가 여기 밀어간 것은 그냥 살기보다는 뭔가 좀 더 득보는 수법이 없을까? 그런 걸 좀 엿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백이 나가간다면 어떤 생각일까요? 사실 딱히 떠오르는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둘 때 흑이 이런 데를 찝어갔다가 잘못하면 백이 먼저 여기를 찝었을 때 흑이 여기서 뭔가가 없다면 지금 건드리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선수 교환이었을까요? 이 상태에서 여기 귀 쪽의 백돌과 이쪽의 백돌을 엮어갈 수 있다면 흑의 입장에선 최상이고요. 이 초읽기 상황에서 판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또 찝어갔다가는 오히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만큼 윤준상 선수도 신중해야겠습니다. 네, 역시 그냥 받았습니다.
자, 윤준상 선수는 10월 랭킹 최정 선수와 공동 23위에 올라 있고요. 원성진 선수는 15위에 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예전에 비해서 랭킹이 좀 하락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특히 바둑리그에서는 꾸준하게 활약하는 두 선수들이고요. 각 팀의 이지명을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원성진 선수는 10대 시절부터 이 송아지 삼총사로 나이가 조금 들고서는 황소 삼총사로 불리우는 그 최철한, 박영훈, 원성진 트로이카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한국 바둑의 든든한 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윤준상 선수도 신예 기사 시절부터 동갑내기인 홍성지 선수, 이영구 선수와 함께 이 토끼띠 3인방, 토끼 삼총사로 불리우면서 네. 신예 강자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었고 2000년대 중반인가요? 한 2007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국수전 타이틀을 따내면서 한때 윤국수로 불렸던 선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토끼 인 이 동갑내기 선수들 홍성지 그리고 이영구 선수 최근까지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인공지능 그래프는 아까가 조금 이상했고 지금이 맞다고 합니다. 지금 네. 윤준상 선수가 앞서 있는 형세이고요. 역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래쪽에 이 세 점과 이쪽에 있는 백이 모두 쉽게 수습하기는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타겟해서는 쉽지 않은 형세군요. 네. 근데 이 바둑은 제 생각에는 인간이 느끼기에는 저 정도 수치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75대 25의 바둑이라고 할지라도 바둑이 좀 잔잔해서 뒷맛이 서로 깔끔한 바둑이라면 그만큼 정리하기가 쉬운데요. 유리한 쪽에서는 그런 바둑을 선호하겠죠. 근데 지금 이 바둑 같은 경우에는 저거 보세요. 네, 이거는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이제 그런 데를 찔러갔을 때 특히나 초읽기와 13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승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중앙 백도를 좀 움직여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하변을 먼저 건드려 갑니다. 백돌에 비해 흑돌이 좀 월등히 많긴 한데요. 흑의 모양은 어떨까요? 그래도 흑이 좀 좋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여기도 흑이 둔다면 이 백이 아슬아슬하게 탈출하는 형태인데 원성진 구단이 버텨가네요. 여기를 이렇게 틀어막으면 네. 지금 백은 여기 들여다보는 걸 통해서 간신히 탈출할까 말까 뭐 그런 정도의 형태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이쪽으로 먼저 건드리면서 버텨갑니다. 윤준상 선수도 자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하변부터 정리를 해가고 있고요. 자, 이번 이 화성식 코리오 그리고 킥스 간의 오더가 발표가 됐을 때 다들 이 일국의 승자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외부 요인을 좀 찾는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어느 한쪽에서는 윤준상 선수가 이 결혼을 좀 앞두고 있는 만큼 바둑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반대쪽에서는 원래 결혼 전에 또 바짝 벌어들여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의 경험으로는 어느 쪽에 좀 가까울까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2011년에 팀 내에서 성적이 가장 괜찮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 네, 이제 가장이 되니까 뭐 슬슬 돈 걱정도 되고요. 열심히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원성진 선수가 아래쪽 하나만 붙여두고 중앙을 물어보네요. 저 들여다본 수는 앞서 말씀드린 이쪽을 흙이 틀어막는 거에 대한 임시 방편입니다. 여기를 전투를 하다 보면 여기 들여다볼 시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붙이고 나서 여기를 들여다봤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흙이 먼저 둬도 참 이게 거기까지요. 지금 여기 둔다면 이것도 응스타진입니다.
아래쪽으로 본다면 흑이 이렇게 호구 쳐야 되는데 대신에 백이 여기로 손빼기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찝고 여기를 끊어서 근거를 확보하는 게 쉬워지니까요. 근데 또 위쪽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두기에는 여기가 선수로 당하고 그 중간을 본다면 여기고요. 이제 이런 것을 초읽기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하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도 이 세 가지 응수 중에 어떤 수를 선택할지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도 좀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흑의 빈틈을 좀 찔러가고 있습니다. 호구가 일감이긴 한데요. 호구를 둔다면 이제는 하나, 이 위쪽에 있는 백돌이 넷, 근거가 꽤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흑이 이쪽을 공격을 들어가도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공격까지 가야 되는 흑의 입장이잖아요. 따내면 네. 치중 가고. 그래서 여기를 뒀다면 중앙이 안정됐다고 보고 이 3점까지도 가볍게 보면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젖힌다거나 백이 좀 강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윤준상 선수는 좀 여유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기에는 모양이 너무 안 좋고 실전은 있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히 윤준상 선수 바둑을 보면 좀 공격적이에요. 지금 있는 수도 위쪽에 있는 백도를 절대 맘 편히 살려주지 않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윤준상 선수 올해로 킥스에서만 이 3년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들과의 관계도 또 돈독할 것 같고요. 네. 감독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윤준상 선수 성격 자체가 어느 팀에 가던 뭐 킥스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하얀색 물감 같은 그런 선수라서요. 어떤 선수와도 잘 어울리고 네. 윤준상 선수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걸 들어본 적도 없고요. 윤준상 선수를 안 좋게 말하는 선수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온순한 성격의 선수가 바둑판에서는 무자비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바둑판에서 푸는 건 아니겠죠? 아, 그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나요? 또 해결사라는 또 별명을 얻으면서 킥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여기 끊으니까 윤준상 선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원성진 선수를 한번 쳐다봤어요. 네. 아, 뭐 그렇게까지 하는 식으로 지금 네. 봤는데요. 윤준상 선수가 여기를 호구 치면 이 백도를 가볍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이었음에도 원성진 선수가 약간 가볍게 보는 듯한 그런 행마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성진 선수 한 방이 워낙 또 무서운 선수라 이런 장면에선 정말 흑의 입장에서 떨릴 것 같네요. 특히 초읽기라면요. 또 원펀치 한 방 조심해야 하거든요. 흑이 일반적인 응수라면 어느 쪽일까요? 일단 여기를 안 받고 백이 그냥 이런 데 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행마인데 여기를 끊었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단수 치고 있는 게 셋,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발상입니다. 다섯, 여섯, 반대쪽 단수입니다. 하나 단수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둘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단수 치겠죠. 단수 치고 이렇게 있고 밀면 여기 젖혀서 여기 끊는 게 항상 백의 권리이기 때문에 백도 이제 활용 수단은 많습니다. 이런데 젖혀도 흑이 반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계속 받아 두어야겠고요. 네, 대략 이런 식의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흑은 다음에 이쪽 부분을 공격을 들어가는 것과 여기를 가르면서 공격하는 것, 그 양쪽을 맛보기로 하게 되고요. 그렇게 진행이 돼도 약간 흑이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원성진 선수도 최대한 버텨가고 있습니다. 하변에 백이 좀 자리를 먼저 잡아두고 이 중앙을 좀 버텨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거의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고 젖히고
여기 젖히는 교환을 할지 안 할지 약간 애매한데요. 대략 뭐 이런 식으로만 둬도 백은 쉽게 살아 있습니다. 항상 백은 여기를 끊으면 흑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밀면 단수 모양이 돼서 좀 여유가 있고요. 이 백도를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둬도 되고 날일자 가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쪽 부분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느냐,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마지막. 확실히 지금 바둑은 흑이 좋은데요. 일단 윤준상 선수가 판을 어지럽게 만들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장기가 있는데, 전투력 면에서는 뭐 엄청난 선수입니다만 확실히 그런 세밀한 마무리 부분에서 확실히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반대로 원성진 선수 하면 원펀치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펀치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 그 기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선수가 뭐 주먹을 마구잡이로 잘 휘둘러서 펀치가 아니라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분리할 때 그것을 뒤엎는 한 방. 그것이 어떨 때는 노림수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 한방 수일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능하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와 대구라면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한 방에 있군요. 네.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원성진 선수 많이 이걸로 놀렸었는데요. 그 원펀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항상 저보다 이제 1년 동생인데요. 네. 너는 왜 항상 150수까지 불리한데 152수 100불계승이냐고. 네. 마지막 한 수군요. 네, 마지막 한 수 딱 교환하니까 역전하고 뭐 그런데 능한 선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이 윤준상 선수가 아무리 좀 앞서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섯, 방심은 금물이겠습니다. 여덟, 아홉, 어? 그쪽은 거의 선수라고 보는 것 같죠? 지금 100 전체 대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받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받아야 한다면 흑은 좀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자체가 워낙 큰 자리여서요. 지금 안 받으면 이런 데 늘고 이을 때 이런 데 찌르면 뭐 100대만 전체가 사는지도 의문일 정도에다가 집으로도 엄청나게 큽니다. 네. 지금 100이 받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려쳐서 받아둘 수 있습니다. 아, 받는다고 해도 지금 그게 난지 이게 난지도 좀 어렵네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나요? 네, 집으로는 이게 낫고요. 대신에 여기를 돌려쳤을 때는 이번에 흑이 여기를 이으면 손 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느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원성진 선수도 좀 갸웃하고 있습니다. 네, 좀 두기 싫은 거죠, 그 자리를. 두 선수가 이 시간 사용 면에서 꽤 격차가 있었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아직까지 좀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지난 1, 2라운드 모두 장고대국으로 출전을 했네요. 각 팀들이 그 장고대국 선수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나이 든 선수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쪽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보면 어제도 허영호 선수와 안조영 선수가 장고대국에서 싸웠고요. 네. 79년생 선수와 86년생 선수. 그리고 이창호 구단도 장고대국에 뭐 1시간 쪽으로 이제 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대국하는 원성진 선수와 이 윤준상 선수도 80년대생 선배들이고요. 보면 이 팀 내 고창급 선수들이 장고대국을 많이 이제 출전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속기에서는 어릴수록 좀 더 수를 빨리 보고 잔실수가 좀 적기 때문에 노련한 선수들을 장고대국으로 많이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그렇게 출전을 시키다 보면 이 팀의 전략이 좀 노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넷, 그런 부분도 또 감독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여덟, 가장 안전하게 두네요. 네, 그냥 늘어서 받네요. 이렇게 받은 것은 아마 앞서 이제 젖히는 식으로 받았을 때는 여기 끊는 게 선수였잖아요. 끊을 때 이렇게 받는다고 저희가 봤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백이 여기 벌렸을 때
여기 두면 이렇게 단수 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잡아버리고 단단하게 잡아버리고 나중에 이런 형태에서 확실하게 두 점을 잡을 수 있게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당하는 기분이더라도 후속 수단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진행이 되어 가면서 백의 그래프도 조금씩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흑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내려서면서 공격을 들어가면 이 백돌 전체가 휘청휘청합니다. 살긴 살더라도 그냥 두다 보면 이쪽에 엄청난 흑집이 생길 것 같고요. 형태 자체가 백이 좀 괴롭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백은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손이 이쪽 어딘가였는데요. 네. 귀 부근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면 여기 붙였을 때 모양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여기를 늘어도 잡는 게 있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받을지가 약간 애매한 형태라서요. 아예 부처까지 가면 너무 좀 멀까요? 여기요. 네. 이렇게 가는 것은 이쪽으로 차단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재미있는 수로 작정을 하네요. 원성진 구단이 여기를 뭔가를 하고 흑이 받을 때 여기 잡는 자세에서 가장 좋은 자세가 뭘까 이걸 이제 고민했었고요. 지금 여기를 둔 것은 머릿속 의도는 여기를 받으면 여기를 두고 이 두 점을 흑이 잡으면 붙여놓고 나서 이번에는 귀 쪽으로 3-3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맞보기다 이겁니다. 대신에 여기 사이가 좀 멉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붙여도 이게 늘면 이런 데 늘어서 백의 형태가 좀 아슬아슬한 형태인 것만은 맞거든요. 자, 그런데도 마지막 원성진 선수는 가장 저공 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건드리나요? 6, 붙이는 수 먼저 두네요. 예. 저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흑이 둔다면 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 수를 선택을 했고요. 늘어서 그냥 받아두네요. 그럼 원성진 선수가 이 모양을 보고 있었네요. 이건 역시도 백이 모양을 잘 갖췄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만 보면 약간 손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이지만 그래도 그냥 노련하게 타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는 정말 냉정하네요. 자, 공격은 좀 포기를 하면서 귀에 실리 갖추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윤준상 선수의 시선이 따라가는 곳은 이 중앙 백돌인 것 같아요. 중앙 쪽의 백의 공격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금 상변 쪽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궁금합니다. 흑이 잡혀있긴 하지만 이게 뒷맛이 아주 나쁜 형태여서요. 흑이 좀 노려볼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데를 젖히고요. 막으면 여기를 끊습니다. 그럼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여기로 두면 단수 칠 때 여기 내려서고요. 이 패는 흑이 견디고 이쪽 패는 흑이 이어줍니다. 그럼 지금 그냥 백집이라고 봤던 곳에서 한 수 늘어진 패가 났습니다. 이건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되면 백이 타격이 크죠. 꽤 껄끄러울 것 같아요. 이런 데 건드리면요. 뭐 이런 데 따면 수는 안 나긴 안 납니다. 따고 단수 칠 때 이런 데를 이으면 수는 안 나는데 지금 젖혀갑니다. 그 부분 윤준상 선수가 보고 있었군요. 네, 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처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일단 집으로도 많이 당했고 이 한 점을 잡는 순간에 흑 모양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부분으로 마음 놓고 갈라가면 이 그림은 확실히 흑 쪽이 우세해 보입니다. 자, 윤준상 선수의 이 까다로운 응수타진이
바둑판 위에 놓였습니다. 이거 원성진 선수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준상 선수 위쪽 하나 밀어갈 때부터 보고 있었을까요? 원성진 선수도 별다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수에 대한 백의 대비책 있을까요? 늘어진 패가 나거나 아니면 백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받거나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수라면 어느 쪽일까요? 그래도 한 수 늘어진 패면 백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중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받으면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가 흙이 이렇게 두면서 패가 나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먼저 치중 가고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죠. 이 진행이라면 먼저 쳐야 되나요? 여기서는 진짜 엄청나게 복잡한 변화이긴 한데요. 이것도 수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단수를 치면 따내고 여기를 젖혀서 패를 들어갈 때 먼저 하나 단수 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백이 한 수 빠르네요. 이 그림은 수가 나질 않네요. 네, 그럼 이 한 점도 살리면서 흑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도 치중으로 받는 것이 정수일까요? 근데 또 이제 여기를 두는 순간에 이 상태로 흙은 놔둡니다. 이 상태로 놔두다가 여차하면 이제 이쪽 부분이 사활이 좀 걸리다가 귀 쪽이 걸리게 되면 흙이 여길 치중 가서 백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선수거든요. 이런 건 또 백이 부담입니다. 흑돌이 여기 왔을 때 백이 안 받으면 있고 여길 뒀을 때 이제는 단수 치고 느는 게 아니라 먼저 이쪽을 입구자로 들어가서 네. 따내면 찝어서 두기 때문에 이건 뭐 선수 비기잖아요. 시간의 여유가 없네요. 네. 그럼 이제 치중 가는 게 부분적인 정수이지만 여기 호구가 흑한테 선수로 듣고 이런 게 있어서 뭐 응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윤준상 선수가 까다로운 수를 던졌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낼까요? 이 부분에서 승부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